자, 그리고 두 번째로 청천강설이 있습니다. 이 청천강설이 가장 우리나라의 국토를 아주 편협하게 본 그런 거거든요. 너무하지 않아요? 지금 보통 뭐 압록강도 우리 국경 지금 이라고 하는데 청천강 아래가 고조선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한백겸, 이병도, 송호정, 이만희시류, 그리고 최근에는 노태동과 유학구도 이 청천강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폐수가 어디다? 청천강이다. 여러분 지금 막 댓글에 막 제가 요 난하다 막 이랬더니 난하 아니다, 더 멀리 있다, 막 이런 댓글 막 다시는 분들 있어요. 지금 그 얘기할 때가 아니야. 지금 우리 국사학계에서는 어디로 본다고? 청천강으로 본다고. 이런 현실이에요. 이런 댓글 달지 말고 이거 지금 우리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강단사학 소위 말하는 그거라는 거예요. 이병도, 노태돈 이런. 자, 어떻게 폐수를 청천강이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도. 전제가 뭐냐? 이병도의 전제는 대동강 유역이 바로 한사군, 낙랑군 지역이다 라고 미리 얘기하고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전제를 또 어떻게 하느냐? 이 또 논문을 또 근데 기가 막히게 써놨어. 그래갖고 그 다 이유를 또 다 대놨어요. 아주 막 이렇게 어떻게 이 지역의 대동강 지역에서 유물 유적이 출토가 되었다. 그 유물 유적이 바로 낙랑군의 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만희씨 류. 또 얼마나 좋아라 합니까? 그쵸? 이만희씨 류가 스승이죠. 이만희씨 류가 대동강이 바로 열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열수가 뭐냐면 고조선 수도에 뭐 3개의 강이 흐른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열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열수라는 것은 고조선을 이야기하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만희씨 류가 대동강을 열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대동강 유역이 바로 한사군, 낙랑군 지역이고 거기 폐수가 바로 청천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전제는 뭐냐? 고대에 이야기하는 그 요동군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막 그 고대 문헌에 나온 요동 하는데 그 요동군의 위치가 바로 지금의 그 요동이다. 이쪽으로 우리 한반도 쪽에 가까이 있는 요동이다 라는 전제 하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주장을 하고 있냐? 연나라 진계가 조선을 침략했다 그랬잖아요. 연나라 진계에 조선 침략한 다음에 지금의 요서 지역에 상곡, 어양, 우북평 요서를 설치했는데 그것을 봐서는 전국시대 연나라가 남하를 해가지고 고조선과 이제 경계를 어디로 만들었느냐? 바로 열수인 대동강을 삼았다. 그래서 이 대동강은 바로 요동군의 외계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위에 있는 청천강을 요동군의 내계라고 할 수 있다라고 자기가 그냥 정해가지고 이 대동강과 청천강 사이가 고조선과 진화의 완충지대라고 자기가 얘기했어요. 요렇게 대동강과 이 대동강 지역이 낙랑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대동강은 이 요동 이 요령 이 지역이 지금 옛날에 그 요동과 똑같다라고 해가지고 이 대동강을 외계로 보고 청천강을 내계로 보아가지고 대동강과 청천강 이 사이를 고조선과 진화의 완충지대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고 이제 이후에 서한이 후퇴하게 되잖아요. 서한이 후퇴하면서 국경이 더 서쪽으로 가게 되는데 후퇴하면서 폐수였던 청천강이 바로 고조선과 서한의 국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청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강 중에 박천강이라고 하는 이 강이 있는데 이 박천강의 박이 바로 폐수의 폐, 그 다음에 번안현의 번하고 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청천강이 폐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내영 교수님은 반론으로 해가지고 이 전제가 틀렸다. 이 전제에 대한 고증이 없다. 고증을 해가지고 뭐 문헌이라든지 유물, 고고학적인 그 고증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일본 식민사학자가 우리나라의 영토를 줄이고 그 다음에 낙랑군 옛날부터 조선은 중국의 식민지였고 남쪽에 그 가야
임나 일본부 그 또 이후에는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지금 니네가 우리 일제에게 식민지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논리를 주장했던 그 이만희씨 류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전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당시에도 이 이만희씨 류라든지 그가 주장했을 때 일제 사학자들이 그 대동강 유역에서 유물을 발굴해가지고 이게 한사군 낙랑국의 유물이다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도 의문을 많이 제기했는데 이후에 해방이 됐는데도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인데요. 최근에 연구 결과로 대동강에서 출토된 이 유물과 유적의 연대라든지 그 방사성 동위원소 이제 과학적으로 다 되잖아요. 그 연대라든지 또 그 성격 이러한 것들이 낙랑군의 유적이 아니다라고 밝혀졌는데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또 두 번째, 중국 문헌의 기록에 의해 가지고 한사군의 위치는 지금 이 대동강 유역이 아닌 어디다? 난하 지역이라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고 많은 문헌들이 나와 있는데도 이러한 전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이병도의 폐수가 청천강이다. 즉 고조선의 국경이 청천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이 폐수가 청천강이라고 하는 또 주장하는 사람 노태돈입니다. 노태돈은 뭐라고 주장하냐? 삼국사기에 보면 살수 이남이 동한에 속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살수가 지금의 청천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살수 이남이 동한, 그러니까 한사군이라는 거죠. 동한에 속했다. 청천강 이남이 바로 한사군의 낙랑군이다 라고 하는 이병도의 주장, 이만희씨 류의 주장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자, 두 번째로는 또 어떤 이유를 들었냐? 청천강을 경계로 해서 위쪽과 아래쪽에 출토된 유물의 성격이 다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청천강 북쪽에는 명도전이라든지 포전, 방량전, 명화전 이러한 중국의 돈들이 나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남쪽에는 세형 동검이 나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노태도는 청천강이 바로 폐수다라고 얘기했는데 윤내은 교수님은 그렇지 않다. 왜냐? 첫 번째, 삼국사기에 보면 동한 광무제가 바다를 건너 낙랑을 정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군현을 만드니 살수이남은 동한에 속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한사군이라고 하는 것은 동한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서한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서한 때 위만이 멸망하면서 서한 무제 때 이렇게 생긴 것인데 동한 때 낙랑을 정벌했다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 한사군은 동한보다 앞선 서한 무제에 설치를 되어서 그 이후로 쭉 존속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사군 낙랑군이 아닌 이때 말한 동한 광무제가 바다를 건너 낙랑을 정벌했다라고 했을 때 이 낙랑은 한사군 낙랑이 아니고 고조선을 계승하고 그 지금의 북한 평양 지역에 존재했던 최리왕의 낙랑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낙랑국은 고구려에 이제 이미 흡수가 됐거든요. 흡수가 되어서 이제 이 동한 광무제가 쳐들어올 때는 이미 이 최리왕의 낙랑국은 고구려에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전에 그 낙랑국에 있었던 이 세력들이 그 고구려에 대한 좀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만 세력들을 같이 규합을 해서 동한의 광무제가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발했다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국사기의 기록을 잘못 해석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자, 두 번째, 청천강의 유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옳지 않다. 왜냐? 청천강의 북쪽과 남쪽이 그 유물이 조금 다른 것은 그게 국가가 아예 달라서 국경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 지역은 바로 고조선 남방 거수국인 남방 제후국인 한과 그 다음에 그 북거수국인 진의 경계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것일 뿐이지 서로 완전히 다른 국가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면을 지적하셨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만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중국의 만주 지역에 있는 그 요서 지역에서부터 한반도 남방까지 남해안까지 공통으로 출토되고 있는 비파용 동검은 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전 지역을 고조선의 영역으로 봐야지 왜 이렇게 청천강을
사이로 그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 공통의 유물은 이야기하지 않았다. 또 이야기해야 될 것은 이 청천강 경계 유물의 그 성격 차이뿐만이 아니라 더 뚜렷한 것은 난하를 기준으로 동과 서의 출토 유물이 얼마나 다르냐. 바로 하가점 하층문화, 황화 지역의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그 문화들이 빗살무늬 톡이라든지 적송총이라든지 뚜렷이 구분이 되고, 중국의 학자들도 정말 다른 문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난하를 경계를 삼아야지 요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비판을 하시면서 노태돈의 청천강설도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폐수, 그 다음 지역인 대동강, 청천강, 그 다음 압록강을 폐수로 봤던 사람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있느냐? 신증, 동국, 여지, 승람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정약용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그 유학자들의 한계를 드러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김철준, 쓰다 쇼키치, 그 다음에 백조고길,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압록강을 폐수로 보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먼저 정약용은 총 4개의 폐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서 기자의 망명지가 바로 지금 북한에 있는 그 평양이다 라고 하는 이 선입관을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한 고증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오히려 조선 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배적인 그 역사 인식을 이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단군 조선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조선을 기자로부터 시작된 그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화 이런 거에 얽매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의 기자, 그 뛰어난 기자가 우리나라 땅 안에 와가지고 있었으니 우리나라 땅이 우리가 이렇게 좋아졌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기자가 우리 땅 안에 들어올수록 좋은 거죠. 그런 한계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 위략에 연나라 징계가 조선의 서방 이천리를 빼앗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북경에서 의주까지가 2100리다. 북경부터, 그쵸? 중국의 북경부터 의주까지가 2000리다. 그러므로 압록강 서쪽 지역 모두를 고조선 땅을 다 잃었을 것이다. 징계가 와가지고 그쪽을 다 했을 것이다. 그래서 따라서 징계의 조선 침략 후에 서한 초의 국경을 정해진 그 폐수는 바로 압록강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윤내은 교수님은 어떻게 반론을 하셨냐?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징계가 고조선을 침략한 뒤에 바로 다시 후퇴를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영토를 이렇게 오랫동안 뺏기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경에는 변함이 없었다. 영토는 줄어들지 않았다.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나라 징계가 조선의 서방 이천리를 침략한 후에 국경을 만번한으로 정했다라고 했는데 이 만번한은 어디다? 서한시대 요동군에 있는 문현과 번안현 지역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요동 지역을 회복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이 압록강까지 왔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이제 폐수를 압록강으로 본 대표적인 인물 쓰다 소키치, 일본 학자죠. 유명한 학자인데 이제 쓰다 소키치의 주장에 의하면 사기 등 옛 문헌들을 많이 보니까 폐수라고 하는 것은 요동과 조선 사이에 위치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의 요동하고 한반도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압록강이기 때문에 그 압록강이 바로 폐수다. 그래서 고조선은 그 압록강에서 끊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내은 교수님은 고대의 요동하고 그 다음에 고대의 요수 이러한 것에 대한 고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올바르지 않다라고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렇게 대동, 청천, 압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재 신채호 선생 그리고 서영수 이런 사람들이 여기를 요동, 지금 이제 이 요동이죠. 이 요동에 한우락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폐수가 있었을 것이고 이 지역에서 고조선 경계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좀 의외죠, 그렇죠? 그런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채호 선생님의 전제는 뭐였냐? 바로 마찬가지로 연나라 징계가 만리장성 동쪽 2000리 고조선 영토를 점령했다라는 그 기록,
그리고 고대 요동의 위치가 지금 요동 지역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전제 하에서 주장을 하셨는데 어떤 주장을 했냐? 진계가 고조선 땅을 빼앗고 만번한을 경계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록에 의해서 진계가 빼앗은 땅은 상곡부터 요동까지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조선 땅을 빼앗았는데 고조선 땅 상곡부터 요동까지를 빼앗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만번한이라고 하는 것은 요동 지역에 있는 곳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요동이 지금의 요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동 지역인 해성과 개평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서한 건국 후에 국경이 후퇴하면서 국경이 된 폐수는 바로 요 해성과 개평 조금 더 왼쪽인 허누락이라고 하는 그 강이 바로 폐수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윤내영 교수님은 바로 요동의 위치, 고대의 요동이 지금의 요동으로 잘못 알고 계셨고 또 폐수도 지금의 난하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셨던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비판하고 계시고요. 또 진계는 앞에도 말했지만 일시적으로 고조선을 침략한 뒤 바로 후퇴했기 때문에 국경에 변화가 없는데도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은 신채호 선생이 이러한 부분들을 몰랐기 때문이다 라고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단재 신채호 선생, 우리 대표적인 민족주의 학자라고 하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오류를 우리가 봤고요. 그렇다면 정인보 선생님은 또 어디를 주장하셨을까 했더니 정인보 선생님은 고려하라고 해서 지금 이제 이 대릉하 지역에 있는 고려하를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주장은 신채호 선생님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보면 전제가 똑같아요. 동쪽 이천리 고조선 영토를 점령했다는 것, 그 다음에 고대 요동이 지금의 요동과 같다는 것, 전제는 똑같아요. 그런데 주장이 조금 다른데 진계가 고조선 땅을 빼앗고 만번한을 경계로 삼았다라고 했는데 이 만번한을 어디로 보느냐 하면 요동으로 보지 않고 대릉하 유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분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한서 지리지에 보면 낙랑궁 폐수현에 나오는 그 폐수라는 것은 지금의 해성 서남의 윤이하라고 하고 또 언이하라고 하는 그러한 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한서지리지 요동군 번안현에 있는 폐수는 대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서한 건국 후에 국경이 후퇴되었고 그 국경이 된 폐수는 금주에서 산하관으로 가는 지역, 바로 금주가 여기입니다. 금주에서 이 산해관으로 가는 그 지역에 고려하 성이 있는데 그 고려하 성에 있는 고려하를 바로 폐수로 봐야 한다라고 정인보 선생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신채호 선생님하고 정인보 선생님하고 전제가 똑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은 문헌도 똑같은데 어떤 분은 요동 지역이다 하고 어떤 분은 요 대릉하라고 하고 서로 똑같은 걸 보고도 다르게 이 지역을 선정한 것이 좀 놀라웠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윤내영 교수님은 어떻게 반론을 하셨냐? 마찬가지로 요동의 위치가 오류가 되었고 또 진계가 고조선 침략한 것, 이것을 똑같이 신채호 선생님하고 똑같은 반론을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여기 아까 이제 신채호 선생이 여기를 지금의 요동 지역을 이제 고조선 국경으로 보셨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이제 나가서 주장한 사람이 이제 일본의 오하라 도시타케라는 사람은 심량에 있는 지금의 요 심량 있죠. 이 심량 주변에 있는 사하라고 하는 강이 바로 폐수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보면 나와 있는 동경 요양부를 찾는 과정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니시카와 켄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하, 지금의 요 요하, 해수를 요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검성의 위치는 서한의 사신과 병사가 폐수를 건너서 왕래하기 쉬운 곳을 삼았다라고 했는데 요하가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건너가기 쉬운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하 유역의 도시 이름이 배도라고 하는데 폐수랑 비슷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윤내영 교수님은 이러한 주장들이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하고 비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심량에 있는 사하, 그 다음에 요하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거보다 더 나아간
대릉하 있죠. 이 대릉하를 폐수로 보았던 사람은 누구냐? 임건상, 리지린, 최동 이러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느냐? 최동은 진계가 똑같이 고조선 땅 빼앗고 만번하를 경을 삼았다. 여기에서 만번하는 정인보 선생님하고 같이 대릉하 유역이 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릉하는 일면 백랑천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거 발음을 어떻게 하냐면 페라라고 한다는 겁니다. 페라. 그런데 이제 페, 그 다음에 백, 이러한 발음이 바로 페와 페라기 때문에 백랑천이 폐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한 건국후 국경 후퇴한 것이, 국경이 된 폐수는 대릉하 서쪽에 있는 고려하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론 윤내영 교수님은 고조선과 중국 국경에 대한 고증이 없이 그냥 대릉하 유역이 타당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고증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리지린도 마찬가지로 대릉하로 보고 있는데요. 이 리지린은 원래 고조선하고 진화의 국경은 원래는 난하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난하가 맞는데 진계 침략한 다음에 이 고조선 서부 영토가 크게 줄어들었을 것이다 라고 리지린은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한 건국 후에 국경이 후퇴했고 그 국경이 된 폐수가 대릉하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릉하는 일명 백랑수라고 하는데, 백은 빠이, 패는 파, 빼이, 이러한 발음을 하기 때문에 음이 비슷하다, 상통하다라고 해서 백랑수가 있는 대릉하 지역이 바로 폐수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폐수 대릉하 설이 지금 북한 학계의 대표적인 학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학자인 유엔 부틴도 마찬가지로 폐수를 대릉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윤내영 교수님은 아니다, 고조선 침략한 다음에 진계는 바로 후퇴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진계가 쳐들어왔는데 다시 오히려 응징을 해서 연나라를 쳐들어갔다, 그 내용까지 이야기하시면서 리지린의 이 학설도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릉하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난하를 주장하시는 분이 이 윤내영 교수님과 문정창, 이러한 분들이 난하를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장도빈이라든지 문정창 이런 분들이 폐수가 지금의 난하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그것은 고조선과 진화의 국경이 바로 난하였고 고죽국의 위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왜 학계에서는 이 장도빈과 문정창이 주장한 난하설을 인정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바로 근거 제시가 너무 미비했다. 그리고 또 이 장도빈과 문정창이 주장한 것은 학술적인 논문의 체제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학계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윤내영 교수님이 이렇게 두꺼운 책을 2권이나 써가지고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제야가 아닙니다. 그렇죠? 윤내영 교수님도 당국대 교수님이셨거든요. 강단사학이에요. 이제는 강단사학이 그걸 주장하고 뭐 제야가 이걸 주장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의 그 고조선의 국토를 가장 협소하게 만들었던 이병도의 청천강설이 학계의 정설이 되었던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병도의 청천강설은 사료를 선택한 것이라든지 뭐 해석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 또 고증이 잘못되었던 이런 많은 오류에도 불구하고 논리 전개라든지 주장이 학술적인 논문 체계를 그대로 갖췄다는 거예요. 이 논문이 중요한 거야. 이 학계에서는 이런 거, 그쵸? 글 잘 쓰고 그 체계적인 거. 이래서 이제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이 중요한 거고, 그러한 논리 체계를 완성을 해야 학계에서 먹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 진짜 이제 논문 제대로 된 이런 논문들을 써가지고 이제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돼야 될 텐데요.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해방 후 학계 내의 위상. 이거 우리 이전에 뭐 식민사학 얘기하면서 엄청 비판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해방이 됐는데 청산이, 일제 청산이 안 돼가지고 이병도가
그 조선사 편수에 있었는데 그대로 서울대, 경성제국대 후신인 서울대로 가가지고 딱 제자들을 다 키워냈는데 그 제자들이 또 다 교수가 돼가지고 학교에 가서 똑같이 이 얘기를 했다. 청산되지 못한 그 역사가 지금 이 2023년에 제가 이 책을 읽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전공자도 아닌데 이런 지금 상황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앞에까지 쭉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폐수설이 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폐수가 한반도 내에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대동강설, 청천강설, 압록강설, 그 설의 문제점이 뭐냐? 첫 번째, 사기 조선열전이라든지 위략의 기록과도 완전히 모순되는 얘기다. 이거는 위만이 서한으로부터 동쪽으로 폐수를 건너 고조선으로 망명했다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건넜다는 것은 뭡니까? 강이 어디로 흐른다는 거예요? 북하고 남으로 흘러야지 서해에서 동으로 이동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강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친다면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든가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건넜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강이 어디로 흐른다? 북에서 남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반도 내설에 있는 강들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이렇게 흐르잖아요. 다 서해안으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대동강, 예성강, 천천강 다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만약에 폐수가 한반도 내에 있다면 동이 아닌 남쪽으로 망명했다고 써야 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만 봐도 그냥 아닌데 어째 이렇게 또 뻔뻔하게 한반도 내설을 주장하냐.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내영 교수님은 이 그 폐수설에 대해서 마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폐수는 고유명사가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폐수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한반도라든지 만주의 고대 어인 강을 표현하는 펴라, 피라, 벌라 이러한 것을 이제 한자로 표기를 하려다 보니 폐수라고 하는 한자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조선 국경인 폐수는 이름으로 따지면 안 된다. 이름으로 따지지 말고 그냥 고조선과 진화의 그 국경 지역을 비정을 하고 그 지역을 중심 연구해서 그 지역에서 흐르는 폐수라는 이름을 가진 강이 국경의 그 폐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떠한 고증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 국경 지역을 확인하려면 요동의 위치라는 것이 계속 이 기록들에 요동이 나오니까 그 요동이 어디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요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동이라는 것은 극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가장 동쪽 끝에 있는 것이 요동이다. 그리고 행정구역인 요동군하고는 국경이 넓어질수록 점점 벌어져서 다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갈석산 서쪽 난하 하류 유역에 있는 진장성과 연장성을 보더라도 고조선의 국경을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폐수라는 것은 한서 지리지 요동군 번안현 기록에 있는 폐수가 고조선과 중국의 국경인 폐수다. 그것은 바로 북경 근처에 있는 난하를 이야기한다. 아니면 그 난하 서부에 있는 어떠한 지류를 폐수라고 불렀을 것이다. 또 아니면 그 난하보다 조금 더 서쪽에 있던 강을 이야기한다라고 윤내영 교수님은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하 이렇게 연장성과 진장성이 뻗어져 있고 그리고 고대의 요동, 극동이라고 하는 고대의 요동이 있고 갈석산이 있는 그 갈석산의 서쪽 지역인 서한의 요동이 지금의 요동이 아닌 이 요동 지역을 흐르는 강인 난하, 이 난하의 지류이거나 난하이거나 난하보다 좀 더 서쪽에 있는 강이 바로 폐수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상으로 폐수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알아보았고요. 폐수는 어디다? 바로 난하 지역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고조선 서쪽 경계는 어디다? 바로 이쪽 갈석산과 난하를 이어가는 이쪽까지 우리의 고조선의
그 넓은 영토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